방광염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 영상을 봐야 합니다. 매번 예방을 해본다고 했는데도 다시 재발되어서 힘드셨죠? 방광염 재발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방광염은 걸리면 화장실을 10번 이상 왔다 갔다 하는 빈뇨와 막상 누더라도 병아리 눈물만큼 나오고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 찌릿찌릿하며 극심한 통증이 동반됩니다. 피와 함께 혈뇨를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재발도 쉬워 자주 걸리는 분들은 생활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다행히도 방광염 재발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배워두면 내 주변 사람들이 걸려서 당황해하거나 내가 걸렸을 때도 방법을 알고 있으니 증상이 왔을 때 놀라지 않고 대처가 가능합니다. 더 이상 방광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원인과 예방을 위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인에 따른 예방법만 제대로 익혀도 다시는 그 고통스러운 찌릿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방광염이란 뭘까요? 비뇨의 학과를 찾는 여성의 절반 이상이 방광염으로 올 정도로 방광염은 여성에게 흔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급성 방광염은 80% 이상 대장균으로 인해 발병합니다. 그 외에 장고균, 포도상고균, 간균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급성 방광염은 세균이 요도를 타고 방광까지 올라가 염증을 일으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럼 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걸리게 되는 질환일까요? 여성은 방광 입구에서부터 요도까지의 길이가 4cm밖에 안 돼요. 반면 남성은 방광에서 요도까지의 길이가 16cm 정도로 길어서 감염이 여성에 비해 적게 일어납니다. 여성은 요도 바로 뒤에 질이 있고 그 뒤에 항문이 있죠. 요도가 짧으니까 균들이 들어가기 쉬운 구조입니다. 요도염, 방광염, 신우신염 등 소변이 지나가는 길에서 생기는 감염을 다 합쳐서 요로감염이라고 하고요. 방광염은 다시 급성방광염과 만성방광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방광에서 세균감염이 생겨서 불편감이 생긴 상태를 급성방광염이라고 합니다. 만성방광염은 대개 당뇨, 방광결석 등 기초질환이 있는 경우에 발생해요. 만성방광염 증상은 일반적인 방광염 증상과 같지만 그 정도가 약하고요. 어떤 증상이 오면 우리는 방광염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방광염 증상은 여성과 남성 모두 동일합니다. 서울아산병원 백과에 따르면 방광염은 다음 증상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약 2시간마다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가게 되는 빈뇨, 갑작스럽게 소변이 마려워서 참기가 힘든 절박뇨, 그리고 소변을 볼 때 뻐근한 혹은 타는 듯한 따가운 통증인 배뇨통,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 방광염이 심한 경우에 보게 되는 혈뇨, 잠자는 시간에 2~3번 화장실에 가는 야뇨, 허리 통증 및 치골 통증, 소변 색이 탁하고 불쾌한 냄새 등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방광염이 처음이라면 이러한 방광염 증상이 너무 낯설어서 깜짝 놀라게 될 텐데요. 이미 한번 경험했다면 약간의 낌새만으로도 즉시 방광염을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게 특징이에요. 주로 급성으로 그날 혹은 하루 이틀 고생하다가 병원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대체 방광염은 왜 걸리게 되는 걸까요? 일반적인 방광염 원인으로 첫 번째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체력 저하입니다. 급성 방광염으로 오시는 분들은 바빴어요, 힘들었어요, 잠을 못 잤어요 등의 얘기를 합니다. 피곤하고 과로에 지친 상태에서 방광염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변을 참는 빈도가 잦아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소변을 너무 오래 참지 않는 습관을 들여주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방광염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위생과 청결 부분입니다. 여성의 방광염은 성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질내에 서식하던 균이 성행위에 의해 요도 입구로 이동하여 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허니문 방광염이라고 불리는 밀월 방광염은 신혼부부가 첫날 밤을 치르고 난 다음날 신부가 소변 볼 때 갑자기 통증을 느끼고 수없이 화장실을 드나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관계 후에 방광염이 자주 재발하는 여성 환자들이 있는데 이 경우 성관계 후에 반드시 소변을 보아서 방광을 비워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임약을 사용하거나 성관계 중에 호르몬 변화가 방광점막을 약하게 만들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세균으로 하여금 쉽게 염증을 일으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방광염이 걸렸을 때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방광염은 언급해드린 배뇨통, 빈뇨 등 갑작스럽게 생긴 전형적인 하루 요로 증상과 소변 검사에서 백혈구가 다소 나오는 녹류가 확인되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소변을 채취하여 배양 검사와 감수성 검사를 시행합니다. 특히 방광염은 여성의 질염 증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질 분비물 검사를 통해 구분하여 보아야 합니다. 방광염 증상을 없애는 치료는 대개 항생제 치료가 기본입니다. 증상에 따라 하루요로 감염의 경우 34일간 약물을 복용합니다. 90%의 환자는 항생제 치료 시작 후 72시간 내에 증상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방광염 증상을 똑같이 보이면서 10가지 난다면 신우신염이 아닌지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벼운 방광염의 증상이 참을 만하다고 해서 방치했을 때 가장 흔하게 생기는 합병증이 신우신염인데요. 처음 요도에서 방광으로 감염이 되고 방광에서 시작된 감염이 관을 거쳐서 콩팥, 신장에까지 감염이 전파된 상태가 바로 신우신염입니다. 두 질환의 대표적인 차이는 방광염 증상에는 발열이 없는 반면 신우신염은 허리 통증과 더불어 고열이 동반되어 오한과 몸살이 납니다. 급성으로 찾아온 급성방광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신우신염으로 발전할 수 있고 안 좋은 경우 신장 주변에 고름과 농양이 생겨 피부를 뚫고 관을 집어넣어 고름을 빼는 배농까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염이 혈액으로 퍼지는 경우에는 폐혈증이 올 수 있고요. 방광염이 자주 재발된다면 예방 방법을 통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광염은 신체의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광염 예방법이 될 수 있어요. 소변의 농도가 높아지면 세균의 수 역시 늘어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자주 마셔서 소변과 함께 소변에 포함된 세균을 배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방광염 예방에 좋은 생활 습관 12가지를 함께 보면서 미리 예방해봅시다. 1. 평소 소변을 오래 참지 않도록 합니다. 2. 배변 후 압요도에서 뒤 항문으로 닦습니다. 3. 배변 후 비데 사용 시에는 앞으로 튀지 않게 주의합니다. 4. 충분하고 규칙적인 배변 및 배뇨 습관을 기릅니다. 5. 성관계 전후 생식기 주위를 남녀 모두 청결히 합니다. 6. 성관계 전후 소변을 봅니다. 요도 세균이 침투했더라도 방광에 도달하기 전에 씻어낼 수 있어요. 7. 성관계 시 요도에 손상이 가거나 감염이 생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8. 너무 꽉 끼는 바지나 속옷을 입지 않습니다. 9. 인조섬유로 된 속옷이나 팬티라이너 착용을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10. 질세정제, 바디워시 등을 사용할 때는 주의합니다. 11. 지렴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방광염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차, 커피, 술, 과일 주스, 양념이 강한 음식 등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방광염이 계속 재발되어 자주 병원에 가거나 더 이상의 항생제가 꺼려지시는 분들은 영양제를 평소에 챙겨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영양제를 고르실 때는 크랜베리 영양제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크랜베리에 들어있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이 세균이 방광에 붙는 걸 막기 때문이에요. 이외에도 세균 감염을 예방하는 비타민 B,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위생을 위해 자주 질세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은 오히려 질환에 좋은 세균을 줄이고 나쁜 세균들이 증가하는 환경을 유발할 수 있어서 방광염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어떤가요? 방광염 원인의 종류를 통해 내가 어떤 이유로 걸리게 되었는지 알게 되셨죠? 피로하셨던 분도 있고 관계 시 위생이 문제였던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예방 방법도 알게 되었으니 물도 많이 마시고 소변도 참지 마시고 청결도 잘 유지한다면 여러분도 성공적으로 방광염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영상이 끝나면 냉장고에서 음료수 대신 물을 꺼내서 한 잔 마셔주세요. 앞으로도 중년을 위해 꼭 필요한 건강 정보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